안녕하십니까. 소아과 조교수 서정환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하여 고려연령을 추정하고 또 이에 이어서 최종 성인 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많은 관심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도 하고 또 웰빙을 중요시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원하고 있고, 특히 성조숙증 역시 점차 높은 빈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역시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아과, 소아내분비과에 오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온다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 엄밀한 의미의 저신장은 같은 성별 연령 대비 100명 중에 세 번째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를 하고, 정상적으로 키가 작은 정상 저신장 아이들, 부모가 키가 작거나 아니면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병적인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차성 성장 장애, 1차성 성장 장애로 뼈나 연골에 이상이 있거나 다운이나 터너 증후 같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2차성으로는 영양 결핍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아이들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원인을 잘 명확하게 찾지 못할 경우는 특발성 저신장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약에 질환이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성장 호르몬 치료 역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아내분비과 외래에서 아이들을 진단 평가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원하면은 첫 번째로 키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누워서 재고, 좀 큰 아이들 2살 이상은 서서 키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스테디오미터라고 하는 특수하게 제작된 자를 이용하여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하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 특히 이 프랑크푸르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안화 하연에서 웨이도를 잇는 선이 이 뒤에 면과 수직하게 머리를 위치를 해야 되고, 머리와 등, 엉덩이, 발꿈치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선 다음에 그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한 3번 정도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베리에이션이 0.3cm 미만인 경우 해당 키를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키를 이제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성장도표에 플로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도표는 다음과 같이 남녀 나뉘어져 있고, 키나 몸무게, BMI, 머리둘레 다양한 성장도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도표들은 아이들이 속한 인종의 민족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별로 달라서 그 아이가 속한 인종 그 민족의 가장 최신 성장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터너 증후군이나 말판 증후군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질환 특이적인 성장도표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하게 되는 게 이제 뼈 나이, 고려연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제 아이의 실제 나이와 다르게 신체 나이가 어떤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왼손 손목을 포함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런 GP라고 하는 직관적으로 바로 판독을 하는 방법과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판독을 하는 테너 화이트하우스 메소드 같은 방법으로 판독을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GP 방법을 통해서 많이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재고 평가하고 이제 뼈 나이까지 찍었으면 아이가 얼마나 잘 클지 최종 키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장도표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해보는 프리딕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리그레션 공식들도 존재하나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키를 예측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고려연령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상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판독 오차가 꽤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 때마다 오차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려연령 엑스레이를 가능하면 좀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고 또 빠르게 판독할 수 있는지가 진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연령을 잘 판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잘 아시다시피 발달된 개념인데, 최근에는 기계학습이라 불리는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연령 판독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개발이 되어 왔는데 일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는 2017년에 구글과 하버드 쪽에서 발표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인셉션 모듈을 활용을 해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고려 연령을 2년 이내로 정확하게 판독할 확률이 한 98%, 그리고 1년 이내는 한 92%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판독 결과를 보였고 판독에 걸리는 시간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RSNA 북미 영상의학화에서도 역시 2019년에 고려 연령을 판독하는 기계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드는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한 105개 정도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고 이 중에서 제일 결과가 잘 나온 5개는 이 mean in absolute distance MAD 값이 한 4개월 정도로 굉장히 적은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래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2017년에 발표된 것인데 이 연구에서 역시 고려 연령을 인공지능을 통해 판독을 해보았을 때 1차로 추천하는 고려 연령의 실제 리퍼런스랑 일치할 확률이 한 70%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연구에서는 2명의 리뷰어와 함께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단독으로 혼자 평가할 때는 한 63%였던 정확도가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면 72%로 상승을 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의 리뷰어 역시 한 49에서 57까지 판독 정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판독에 걸리는 시간 역시 다음과 같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고려 연령 판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널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닌 상태이고 또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영상의학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번에 소아과 기반으로 이 해당 주제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 역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연령 사진 수집한 것은 왼손 엑스레이 손목을 포함한 엑스레이를 확인을 했고 GPE 방법을 통해 판독을 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학습된 엑스레이들은 2명의 소아 내분비 분과 전문의 각각 34년과 12년의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 2명이 각각 판독을 해서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만을 기계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환자 데이터 역시 시리얼하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내원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내원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았고 특히 아이들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질환이 있거나 또 성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년에 걸쳐서 2만여 명이 내원하였고 한 7만여 장의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질환이 있거나 치료한 경우를 제외한 약 5천여 장의 엑스레이를 2명의 의사가 판독을 하였고 이 중에서 결과가 일치한 엑스레이가 한 1,600여 장 돼서 이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기계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엑스레이처럼 보통 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리전 오브 인터스트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을 손목 첫째, 셋째, 다섯째 손가락으로 지정을 해서 이를 오픈 CV를 통해서 크로핑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4개를 확보를 하였고 이 스킨 리무빙 등의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4개의 이런 엑스레이를 이 하나의 엑스레이부터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여서 기계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또 최종 성인키를 예측하는 기능 역시 포함을 했는데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이용하였고 하이트 SDS를 LMS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이것을 통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키를 예측하는 방법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모델링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엑스레이가 각각 손목 첫째, 셋째, 다섯째 손가락으로 나뉘어 가지고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치고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일부 파라미터 수를 좀 감소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습 효과를 높이는 어텐션 모듈러는 바틀렉 어텐션 모듈을 활용을 하였고 이후 맥스 풀링 과정과 몇 개의 블록들을 거쳐서 이 나온 결과들을 하나로 컨카트네이트하였고 이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젠더 모델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시험해 보았을 때 미인 앱솔루트 에러 값이 약 0.39년, 한 4에서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부 구현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이 프로그램에 현재 아이의 나이와 키, 성별을 입력하고 고려령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다음과 같이 고려령이 몇 살이고 최종 키가 몇 cm가 될 건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엑셀 파일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세트는 한 약 150장의 엑스레이, 남녀 각각 75명씩
촬영을 해서 확인했고 최종 성인 키는 100명을 대상으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는 저희가 만든 AI 프로그램과 2명의 의사들과 함께 셋이 3자 대결을 하는 형태로 했었고 한 명의 의사는 이제 소아 내분비 분과 전문의로서 한 11년 정도의 임상 경험이 있었고 또 한 명의 레이터 2는 4년차 소아과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판독한 고령령의 나이가 리퍼런스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보았을 때 전 나이 연령대에 걸쳐서 모두 일관성 있고 좀 정확하게 리퍼런스랑 유사하게 판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2명의 레이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 프로그램은 MA min absolute 에러 값이 한 0.59년 정도로 이 레이터 1의 0.6년, 레이터 2의 0.64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의 판독 결과를 보였고 이 남녀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를 블렌드 알트만 플롯을 통해서 표현해 보았을 때 이 맨 왼쪽이 리퍼런스 대비 프로그램, 가운데가 레이터 1, 오른쪽이 레이터 2인데 셋 다 모두 비슷한 정도 수준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키 예측에 있어서 역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저희 프로그램은 민 앱솔루트 에러 값이 오차가 즉 한 4.6cm 정도 최종 키 오차를 보였는데 이 경험이 좀 많은 소아과 전문의는 한 3.1cm로 좀 유의미하게 더 정확한 모습을 보였고 이 4년차 전공의와는 저희 프로그램은 비슷한 정도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남녀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비슷한 정도 수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블렌드 알트만 플러스를 통해 보았을 때도 이 레이터 1이 조금 더 정밀하게 보았고 저희 프로그램은 4년차 전공의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그 주제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먼저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장점이 있고 그 기존 연구들은 이제 보통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그 치료를 받지 않은 그리고 그 병적인 게 아닌 정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소아과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 2명이 이중 판독을 해서 결과가 일치하는 좀 정확한 엑스레이들만 활용해서 판독에 그 기계학습에 넣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또 최종 성인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약 한 0.6년에서 0.7년 정도의 오차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정도, 저희도 한 0.59년 정도의 오차를 보였었고 또 최종 성인 키 역시 예측하는 것도 꽤 정확한 일관성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또 그 2명의 판도기가 일치하는 경우만 포함하다 보니까 총 활용한 기계학습을 활용한 엑스레이가 좀 적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 GP 방법을 통해 판독을 했는데 3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 판독하는 방법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서 3살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이 본 연구에서는 그 판독하는 시간을 따로 측정하지 않아서 그런 그 판독하는 시간에 대해서 따로 평가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 또 이 아무래도 한 단일 기관 연구인 그런 리미테이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특허 출원한 상태이고 이후에는 좀 더 많은 고령령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기계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좀 높여보려고 하고 있으며 또 본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최종 성인 키를 리그레션 방법을 통해 예측을 했는데 그 롱기튜드널한 키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들을 함께 활용하고 또 이 최종 키 예측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좀 더 접목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상용화하여서 환자 진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